공감 설정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그 보조 그림을 뭐를 썼냐면 이게 신덕 왕후의 본래 만들었던 묘를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 신덕 왕후는 이제 그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이제 둘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의 이제 가계도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이제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본래 그 동북면에서 그러니까 그 북쪽에 그 고려 시대 북쪽에 거란족하고 이제 경계를 같이 한 그런 거란 여진족하고 경계를 같이 한 국경을 수비하던 그 사령관이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고려를 종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이제 그 군주인데, 그러니까 그 동북면에 사령관을 할 때 얻었던 결혼했던 첫 번째 처가 이제 신의왕후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 그 처가 이제 신덕왕후인데, 이때는 향처 경처라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지방의 토족들이 자기 고향에서 결혼한 향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출시를 하려면, 개경에, 그때 고려의 수도가 이제 개경이었었거든요. 지금의 개성이죠. 그 개경에 또 처 하나를 뒀어요.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그 실력자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역시 태조 이성계도 고려 말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향처 신의왕후, 그다음에 경처, 개경의 처, 경처 이제 신덕왕후를 뒀는데, 근데 본래 본처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방후 방과해서 굉장히 많은 아들, 그다음에 둘째 처로부터는 이제 두 아들하고 딸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의 그 두 번째 왕은 둘째 아들 이방과가 이제 정종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이방원, 다섯째 아들이었었는데 태종, 그 유명한 태종이 이제 이방원입니다. 근데 이 이방원하고 신덕하고 사는 이제 계모 사이죠. 신덕하고가 이제 경처 두 번째 처니까. 근데 이 이방원이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향 동북면에서 경처가 있는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개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방원을. 그러니까 불과 한 10살 때부터 계모와 함께 개경에서 살게 됐어요. 이방원은. 근데 워낙 그 똑똑해서 장원 급제를 합니다.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성계 집안은 무신 집안인데, 이 무신 집안 아들 중에 장원 급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방원이 장원 급제를 한 것은 물론 본인이 똑똑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계모 신덕왕후가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본인도 똑똑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서울대를 나온 거죠. 서울대를 뭐 그 수석 합격,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한 거라고 치면 되는데, 그래서 신덕왕후가 일방원이가 자기의 진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살 때부터 어,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계모로서 이방원을 잘 키워서 장원급제도 시키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 실제 모자 관계처럼 그 이상으로 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원이 모든 문제를 이 신덕왕후 계모한테 상의를 하고 그 계모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모자처럼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방원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성계의 가장 그 정적이었던 정몽주를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선주교에 정몽주 이때 사살했을 때 흘린 피가
선주교 그 돌 계단에 아직도 그 흔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물론 다른 왕자들도 많이 세웠지만 가장 그 공가로 따진다면 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최고로 이제 많이 지혈을 한 거죠.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워낙 그 둘째 분이 신덕왕후 계모하고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왕세자가 되는데 굉장히 도와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엄마처럼 따랐으니까 어려서부터 또 자기를 귀엽게 여겼었고 자기를 키웠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신덕왕후가 굉장히 실수를 저질러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수인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왕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차기 왕을 책봉을 해야 되는데 첫째 부인 신의왕으로부터 난 첫째 아들 방우는 일찍 죽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 해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둘째 아들이나 뭐 다른 아들들이 이제 왕세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방어는 신덕하고 뭐 계모한테 뭘 부탁하냐면, 원래 적장자한테 그 왕을 세습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미 다른 아들한테는 다 기회가 있다. 근데 어머니 나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내가 왕세자가 되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신덕왕후하고 방어는 음, 절친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신덕왕후가 정도전이라는 그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왕권 정치가 아니고 신권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유능한 신하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 태조 이성계의 이미 큰아들 개국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특히 다섯째 아들이 왕이 되면 왕권 정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권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 아들 중에 굉장히 어리거든요. 이 어린 아들 중에 세자를 책봉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어, 그래서 그것을 신덕왕후가 손을 맞잡은 거예요. 그래서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이 이제 세자 책봉이 되는데 여기서는 왜 둘째 아들이 책봉이 되냐면 이 첫째 아들은 고려 공민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되기 전, 고려가 망하기 전에 고려 공민왕의 사위였었기 때문에 고려 쪽하고도 인척 관계가 되니까 세자측봉에서 제외가 되고 가장 깨끗한 10살 정도의 방석이한테 둘째 아들 방석이한테 왕세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이미 이 역할을 많이 했던 큰아들 그래서 5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의 그 여러 가지 그 잠자리 백인머리 송사로 어, 본인의 진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개국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불안정한 시대인데 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한테 왕세자 자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방원한테 많이 신경을 쓴 거죠. 어. 제가 생각해도 이방원이 왕세자가 됐다면 아마 조선 개국 때부터 이렇게 피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피해 역사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어, 순리와 다르게 이 신덕왕후가 자기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정도전과 손을 맞잡고 백엔머리 송사로 본인의 둘째 아들을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이 배반감이 얼마나 적었겠어요. 근데 이 배반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이 신덕왕후가 이 정도전과 손을 잡고
이 나머지 왕자들, 첫째 부인에서 태어난 나머지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많은 모사를 꾸밉니다. 실제로 이 다사다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살아있는 다사다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태조 이성계가 지금 병환으로 누웠다. 너 왕자들을 불러들인다 그랬고 한 번에 다 죽이려고는 그런 계략도 세웁니다. 물론 정도전 일파에서 세워진 계략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위기도 이제 모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반감이고 본인도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목숨이었었거든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배반감 때문에 뭐 누구라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난을 안 일으킬 수가 없겠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어, 이 모든 정도전을 비롯해서 신덕왕후 아들들 왕세자로 첩보된 둘째 아들 포함해서 첫째 아들까지 딸 사위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 그, 어, 경순홍주라는 그 둘째 빈의 딸은 여승이 됐다는 이제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내가 괴물을 낳았구나. 이방원을 그렇게 지칭했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이 태조가 둘째 부인 신덕왕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제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신덕왕후가 일찍 죽습니다. 40살 때 죽는데, 그래서 태조 이성계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 신덕왕후 묘를 어디다 썼느냐면 지금의 정동, 그러니까 덕수궁쯤이죠. 정동 교회 왜 유명하잖아요. 덕수궁 뒤쪽에 그쪽쯤에 신덕왕후 묘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묘를 썼는데 이방원 태종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신덕하고 자기 계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반감을 느끼고 죽음까지 이르는 모략에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도성안의 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정릉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정릉도 이제 서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대문 밖에 굉장히 깡촌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능을 관리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일반인 묘처럼 보잘것없는 묘로 만듭니다. 음. 근데 이 신덕왕후가 400년이 지나서 이제 복권이 되거든요. 태조 이성계 능하고 신덕왕후 능하고 또 태조 이성계가 죽으면서 신덕왕후 능 옆에다 자기를 묻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태종이 계모 신덕왕후에 대한 배반감도 있지만 아빠한테도 배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언을 듣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능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태조 이성계능 보면 이렇게 병풍석까지 해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능처럼 임금의 능처럼. 근데 신덕왕후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병풍성이 없어요. 물론 300년 지나서 이제 복권이 되면서 이런 형태를 갖추지. 그 전에는 누구의 묘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일반 묘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폄훼가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복권이 돼서 300년 죽고 신덕왕후 죽고 나서 300년 지난 다음에 복권이 돼서 새롭게 꾸몄는데도 지금 병풍석이 없어요. 병풍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태종 이방원이가 이 신덕왕후에 대한 배반감,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래 정릉에 있었던 그 능을 해체하면서 남았던 돌이 있어요. 병풍석 같은 능을 꾸몄던 그 돌을 갖고 어, 광통교라는 다리 석재로 씁니다. 이 광통교는 지금 종로이가 보신각에서 청계천 쪽으로 가면 만나는 다리거든요. 지금 복구돼서 있거든요. 이 광통교의 석재로 써요. 자기 신덕왕후의 능에 있던
그 석재를 갖다가 어, 광통교 그 다리 만드는 데 씁니다. 왜 그러는 행동을 하냐면 이 광통교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한양 중심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라 이거예요. 정순왕 신덕왕후를 굉장히 짓밟고 다니라는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신덕왕후 본래 능에 있었던 석재를 이 광통교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 그 병풍석이에요. 신덕왕후가 썼던 병풍석.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똑바로 안 놓고 이렇게 거꾸로 놨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배반감에 치를 떨었으면, 복수심이 얼마나 컸으면 음, 이 묘에 있던 석재를 묘를 해치고 이 많은 그 한양 도성민들이 밟고 지나가는 다리 석재로 쓴 겁니다. 이 기둥도 보면 다 그 묘지에 있던 석재예요. 아마 여러분들 청계천을 가보시게 되면 어, 이 광통교에 가셔서 밑에 가셔서 이 석재를 한번 바라보시면 아마 네, 그 실감을 하실 겁니다. 이 신덕왕후의 그 이 잘못된 욕심이죠. 자기를 친엄마처럼 따랐던 이 이방원의 부탁도 거절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근데 이 공감 설정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결과로 보면 신덕왕후는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죠. 자기 아들들이 다 태종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설정 능력을 상실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감 설정 능력이 예를 들어서 이 신덕왕후가 이방원이가 굉장히 똑똑한 걸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키웠으니까. 장원 급제까지 시켰잖아요, 본인이. 근데 본인을 친엄마처럼 따르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조선 개국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도 했고, 이제 왕세자 책봉이 남았는데 왕세자 책봉할 때 자기를 좀 왕세자가 되게끔 도와달라고 친엄마처럼 자기한테 부탁도 했고 모든 걸 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이방원은 이렇게 신덕왕후가 배반을 때리기 전에 친엄마처럼 굉장히 따랐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의논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정도로 의존을 많이 한 거죠. 친엄마처럼. 근데 아주 강력하게 배반을 때렸잖아요. 근데 신덕왕후가 만약에 본인이 이방원의 똑똑함을 알았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친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알았다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똑똑한 왕이 왕립이 돼서 정치를 폈다면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라는 걸 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공감 설정 능력이 좀 떨어진 거죠. 본인 욕심이 앞세워진 거죠.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시뮬레이션을 못한 거죠. 만약에 자기 어린 아들을 왕세자로 옹립을 했고,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런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감 설정을 좀 했다면 아마 욕심이 생겼어도 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 공감 설정 능력이 좀 떨어졌거나 그래서 이 1차 왕자에 난 2차 왕자에 난 태종이 정권을 잡기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정권을 못 잡으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판이니까 목숨을 걸고 정권 잡기 위해서 난을 1차, 2차 왕자난을 일으키거든요.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신덕왕후 자손들도 죽었죠. 본인 DNA가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이 신덕왕후의 이 공감 설정 능력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음,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대보는 거죠. 신덕왕후가 만약에 태종 이방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아마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했을 것이고 아마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의 유전자도 온전히 전달이 돼서 신더강호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하고 지금 현 시대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공감 설정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음, 나의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가 발현이 돼서 아주 안 좋은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우리가 피하지 않을까. 이건 비단 비즈니스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우리는 뭐 이 신더강호하고 태종 이방원처럼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죠. 서로 정적을 제거하는 비즈니스는 아닌데 우리는 늘 이 말로 한마디 말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상대방한테 잊지 못할 그런 배반감,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이 기절이 우리한테 많이 귀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잘한다면 아마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